일단 반도체로 보면 역대급으로 위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기존의 범용 제품에서 이제 주문형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인데, 거기서 이제 1등을 SK 하이닉스한테 뺏겠다는 게 뼈아픈 것 같아요. 저는 뭐 5만 원대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왜냐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지금 다운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승률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은 이영수입니다. 최종 수요처가 좀 달라졌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버용 칩이 메인이고요. 그 서버용 칩 중에서도 AI 서버, 굉장히 프리미엄 쪽 시장 타깃이 돼 있죠.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이제 HBM이 타깃이 돼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가 타깃이에요. 그쪽은 사실 중국 시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출의 상당 부분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인 CXMT라는 회사가 굉장히 물량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D램의 마켓시어 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DR4 같은 이제 레거시 쪽도 원래는 가격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CXMT가 물량 폭탄을 내놓으면서 그런 쪽이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타격을 보죠? 네, 삼성전자가 제일 타격을 보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물론 타격을 보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서버 쪽 칩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범용 반도체 쪽에 물량이 워낙 캐파가 큰데, 그쪽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CXMT가 다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에서는 HBM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로엔드 쪽에서는 DDR4 쪽을 이제 CXMT한테 뺏기면서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린 거고, 그게 숫자로 드러난 거죠. 한 달 전부터 삼성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는 이제 이익 추정치, 이번 3분기 실적의 이익 추정치가 급속도로 빠졌어요. 원래 당초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3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10조 원대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있겠다 했는데 10조 원은 비트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 나온 거죠. 그래서 9조 1천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완전 쇼크한 거였죠.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요 수요처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D램 기준으로 보면 서버 쪽이 40% 초반 정도 되고요. 스마트폰이 30% 초중반, 그리고 PC가 10% 초반 정도인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는 B2B예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하고 PC는 B2C입니다. 경기 영향을 받아요. 경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B2C 쪽에 노출도가 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실적 영향이 더 큰 거고요. B2B 쪽,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성격이 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실적 변동성이 적은 거죠. 왜냐면 인프라라는 거는 우리 뭐 전기나 통신망이나 도로 같은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스마트폰 안 사고 PC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도로 끊기면 어쨌든 고쳐야 되고요. 전기가 끊기면 어쨌든 고쳐야 되고, 통신 셧다운 되면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인프라는 어쨌든 경기가 뭐 좋든 안 좋든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은 AI라는 걸 인프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경기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삼성은 경기 변동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CXMT가 하는 게 아주 뭐 하이엔드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율도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2개 만들어서 1개 버리는 정도로 지금 수율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DDR4 같은 경우는 구형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을 또 삼성이 많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중국에다가. 근데 이제 중국에다가 팔아야 되는 거를 CXMT가 가져가는 거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최첨단 공정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데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XMT라는 회사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대주고, 그러면 이제 사실 대규모 장치 산업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 때문에 수율이 안 되면 원래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죠. 계속해서 돈을 정부가 대주니까 계속 만듭니다. 저가로 내놓으면 그쪽 시장을 잠식하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 화웨이나 뭐 샤오미 같은 회사들한테 자국 반도체 쓰라는 거죠. 품질이 안 좋아도. 쓰라고 할당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쓰면 뭐 20% 정도의 리베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삼성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저는 뭐 5만 원대까지 바닥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고요. 왜냐면 지금이 거의 뭐 PBR이 1배 수준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아직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지금 다운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망할 때다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승률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시계열이 뭐 몇 개월 다니면 지금은 삼성 더 고생해야 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본인이 1년, 2년 정도에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뭐 매수하기 나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이례적인 거긴 합니다. 보통 뭐 삼성이 빠지면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는 견조하고 삼성만 이제 빠지는 상황이죠. 마이크론도 이번에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업황의 이슈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하고 똑같이 지금도 뭐 삼성이 바닥이다라고 이제 뭐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삼성이 어쨌든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삼성은 2022년에 GOS 사태 있었잖아요. 파운드리에서. 그래서 퀄컴이라는 최우량 고객이 TSMC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금방 해결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었고 작년에는 HBM 계속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이거 뭐 HBM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중간 인사로 이제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본원적인 경쟁력이 약해졌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적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문제를 인식하면 그때부터 저는 혁신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하고 지금 직시하고 뭔가 이제는 도전자로서의 자세에 와 있다 그러면 삼성이 충분히 저는 이제 나아질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로 보면 역대급으로 위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메모리 반도체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게 업황적으로 안 좋은 거면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기존의 범용 제품에서 이제 주문형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인데 거기서 이제 1등을 SK 하이닉스한테 뺏겼다는 게 뼈 아픈 것 같아요. 빨리 지금 그걸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지 못하면 특히나 HBM4에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이거는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MLCC라는 거는요, 적층 세라믹 카패시터,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반도체를 능동 소자라고 합니다. 능동 소자. 반도체 자체가 이제 그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회로의 구성품이고요. 반도체 같은 능동 소자를 어떻게 뭐 보조해주는 그 회로 부품들이 있어요. 그게 3대 수동 소자가 있는데요. 카패시터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저항이 있어요. 그건 이제 회로상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하는 건데 사실 카패시터가 반도체가 고성능화 될수록 카패시터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일정한 전기를 이렇게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전기선에서 너무 많은 전기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너무 적은 전기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카패시터가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자기가 머금고 있고 너무 적게 들어올 때는 자기가 좀 풀어가지고 그 전압을 맞춰줍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반도체가 이제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MLCC도 점점 더 좋은 거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데다가 주로 많이 MLCC가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 굉장히 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로봇이나 뭐 이런 쪽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AI가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반도체가 뭐 굉장히 고도화되잖아요. 그 주변에 MLCC가 엄청 많이 필요해지겠죠. 일단 국내 MLCC를 하는 회사는 크게 보면 한 2개 정도, 3개까지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기가 세계 한 2위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에 이제 TDK라는 회사가 제일 잘합니다. 무라타라는 회사가 제일 잘하고 무라타하고 TDK라는 회사가 잘하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그 같이 해서 한뭐 탑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기는 원래는 스마트폰 쪽 비중이 되게 높았고요. 무라타가 워낙 그 사실 전기차에 들어간 하이 볼티지라는 이런 부품들은 수량은 적은 건데 엄청 부가가치 높아요. 막 정말 스마트폰용보다 10배, 100배 비싼 경우도 많거든요. 부가가치 높은데 이제 그런 쪽을 삼성전기가 최근에 많이 이제 시장에 많이 침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MLCC를 하려면 결국 그 파우더를 내재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MLCC라는 게 도자기 굽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기술이. 네, 수동 소자들은. 근데 이제 세라믹이라는 게 사실 돌이잖아요. 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구워야 되는데 그런 쪽에 이제 소재 파우더를 내재화를 많이 했어요. 삼성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부산 공장에서 파우더 내재화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스마트폰 중심에서 이제 자율주행 차나 이런 쪽으로 많이 키우고 있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한 5조 중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메모리 쪽의 이익이 한 6조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6조 중반의 메모리 이익이 났는데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에서 한 1조 5천억 까먹은 거죠. 그 정도로 그럼 DS 부문에 한 5조 정도 이제 이익 정도로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로만 한 6조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보다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메모리보다 더 잘 나온 거죠. 비슷하거나 좀 더 잘 나오거나. 저기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빠진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뭐 사실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와도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HBM 시장을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하고 나눠 먹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 계속해서 독점력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라 그러면 TSMC 같이 네, 다시 반등해서 신고가를 뚫는 그림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뭐 업사이드가 20-30%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향후 10년 동안은 적어도 TSMC 정도의 포지션은 유지할 거라고 봐요. 어떤 말이냐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이제 90%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60%대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시장이 10배, 20배 커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다만 마켓 시어는 좀 나눠주는 건데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의 용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학습을 하는 용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론을 하는 용도가 있는데 데이터 학습에 좀 더 고급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쪽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유지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이라는 거는 사실 그 업황하고 별개로 주가가 과하게 반영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거의 뭐 나스닥의 시총의 뭐 20% 중후반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하게 쏠렸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수급이 갈 데가 없으니까 AI 쪽으로 많이 몰려서 약간 거품이 생겼던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맥주 거품처럼 예쁘게 저는 걷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랠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거품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혁명이라고 이름이 붙는 사이클은요. 뭐 예전에 월드와이드 인터넷 혁명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모바일 혁명 이런 혁명은요 보통 산업 사이클 10년이에요. 근데 주식 사이클은 한 5년이죠. 왜냐하면 중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정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 뒤로 주가는 재미없어요. 그러면 AI 혁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2022년 11월이 챗GPT 공개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향후 2, 3년은 충분히 네, 기회가 있는 거죠. 다만 거기서 주도하는 색깔이 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인프라들이 주도를 하다가 거기 이제 나중에는 디바이스 따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온 디바이스 AI로 뭐 이게 확장이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기존에는 AI 가속기,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 서버, 솔루션,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 그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 쪽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좀 확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도주가 그 안에서, AI라는 섹터 안에서 바뀌는 거지. 그게 뭐 지금 뭐 사이클이 끝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전영현 부회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력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그동안 너무 다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역량이 안 됐던 겁니다. 이제 그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쪽에서 힘을 좀 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 인력들을 메모리 쪽으로 약간 전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메모리가 주문형으로 가는 것 쪽으로 뭔가 역할을 해라, 기여를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문형 메모리 쪽, HBM 포함해서 뭐 이제 우리 모바일에 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특화된 메모리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뭔가 잘 안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뭐 그동안의 시장 뷰는 올 하반기는 조심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국내 테크보다는 해외 테크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한 10월 말부터는 미국 테크보다는 국내 테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스위칭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미국 테크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테크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내년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너무 과했어요.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지만 한두 달 전만 해도 무슨
HBM의 이익률을 일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이익률이 뛰어넘을 거다. 왜냐하면 쇼티지가 심각해서. 자, 그 스토리 다 깨졌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이 일단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내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워낙 지금 이제 주가가 빠져 있고 그래서 좀 적어도 연말에는 랠리가 미니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년까지 뭔가 이제 랠리가 이어지려면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뭐 돼야 돼요. AI 스마트폰이든 AI PC든 아니면 레벨 3 자율주행차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